박정희 대통령 정치를 이어받는 우리 정통 보수 우파 세력들, 그리고 아스팔트 세력들, 본인도 예전에 아스팔트 운동 같이 했잖아요. 저랑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마음을 읽고 그분들을 갖다가 독려하고, 그리고 투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이재호가 딱 나서잖아요. 이재호가, 요 새끼가 지선 지어도 장동혁 당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이거는 계엄보다 더한 일이다. 계엄보다. 네, 송이님, 예, 반갑습니다. 송이님은 반가운데 오늘은 별로 안 반가운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 많이 아파. 4월 마지막 날인데 좋은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파, 많이 아파. 자, 이재호가 지선을 지어도 장동혁 당대표 유지한다고? 계엄보다 더한 일이다 이러면서, 그것도 좌파 방송 나가서 이 새끼들. 하여튼 이것들은요, 특이한 게 우파 방송, 물론 우파 방송도 없지만은 어쨌든 극좌파 방송 나가서 여론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여론 짓거리를. 예. 이 새끼가 친이계가요, 박 대통령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친이계 이놈들이 친박계가, 과거의 친박계가 이정현도 친박계거든요. 이정현도 친박계지. 이러니까 친박계가 또다시 국민의힘을 장동혁과 함께, 그러니까 이 TK죠. TK와 충청도, 장동혁은 충청도니까 그죠? TK와 충청도가 연합을 해서 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예전에 기사가 나온 게 한 번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건 예상이죠. 예상.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다 예상이잖아. 예상. 하나를 보고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 이거잖아요. 정치권의 어저께 언론 요런 새끼들은요, 언론 사주가 원하는 대로 언론 그쪽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A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면은 정치권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A라는 말을 하는 사람만 골라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버리잖아. 그게 정치권 전체의 뜻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정치판에서는요, 언론을 믿으면 안 돼요. 정치판에서는 언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지들 원하는 위주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에 아주 오래된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논평과 그런 사람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요. 언론에서 하는 말 제목만 보고 어그로 끄는 것만 보고 거기에 역을 쏟으시면 안 돼요. 왜냐? 각자 다 해석입니다. 해석.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장동혁 대표가 미국 다녀온 것도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한미 동맹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감사드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친하게 놈들은 역 같은 소리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도 그 방미 효과가 굉장히 가려져 버렸죠. 예,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재호 요 새끼가, 제가 예전에 이재호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 자, 이재호가 선대위를 비대위 성격으로 바꾸는 거다. 현재는 비대위 구성이 어려우니까 중앙선대위를 비대위 성격으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당 대표의 모든 권한과 지도부의 모든 권한을 중앙선대위에 넘기는 거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친이계 놈들이 당권을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주범 새끼들이 다시 당을 접수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장동혁 당대표는 어찌 됐든 간에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당대표로서 정당성이 있는 당대표예요. 맞죠? 그죠? 그런 정당성이 있는 당대표를 니들이 뭔데 바꾸니 많이 왜 개지랄병들이야 이 개새끼들아. 우리 당원들이 뽑았어. 우리 국민들이 뽑았고 정당성이 있는, 정통성이 있는 그런 당대표, 그런 지도부라고. 니들이 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한 짓거리 잘해먹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자리 먹고 잘해 처먹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이 말이지.
이렇게 띄우죠. 한동훈 띄우면서 장동혁 괴롭히고, 배현진이가 또 괴롭히고, 오세훈이가 괴롭히고, 특히 서울 쪽에 있는 놈들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이명박도 서울이잖아. 이명박도 서울시장이잖아, 서울시장. 이명박이 포항 사람이긴 하지만은 포항 사람보다는 서울시에 더 큰 어떤 지분이 있는 사람이잖아, 이명박 대통령. 그죠? 그러니까 오세훈과 이 서울 쪽 놈들이 함께 친박계를 했다가, 친박계가 지금 현재 어쨌든 장동혁과 함께 당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또 막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땐 그래 보여요. 실제는 모르겠어. 실제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그래 보여.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동혁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물론 선대위는 현역들을 중심으로 꾸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게 꾸려서는 안 되고, 현역은 일단 중앙선대위에서 빠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비상경 체제에 속해 있던 현역은 다 빠지고, 밖에서 정치를 잘 아는 정말로 진영을 초월해갖고 훌륭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어른들이 아니라도 뭐 전문가들로 어쩌고저쩌고. 또 뭐 김종인 부르려고, 김종인 야이 썩을 놈아, 김종인 부르려고 또 너 예전에 나하고 이야기한 거 있지 너. 씨. 이재호가 그 새끼가 빨개지죠 이재호가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아이고, 예, 우리 송이님도 군자금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또 지방에 2박 3일로 또 제가 지방에 또 가야 되는데, 예, 또 이렇게 활동비 차비를 이렇게 또 보태주셔가지고, 예, 송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재호를 그 청와대 앞에, 우리가 그때 문재인 시절입니다. 문재인 시절에 그때 그 청와대 앞에 밤샘 투쟁하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이제 또 김문수 그 당시에 전 장관께서도, 김문수 그 당시에 전 지사께서도 같이 했거든요. 그때 누구지? 그 김문수의 완전히 보좌관인 그 누구지? 그분 있잖아, 왜? 차명진도 같이 이렇게 그 당시 김문수 TV를 운영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청와대 앞에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재호가 나오더라고. 이재호가 친이계인데, 아니 왜 친이계가 왜 나오지? 이랬어. 아니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재호가 그 특유의 그 모자 있잖아요. 모자, 이상한 모자. 그 모자를 쓰고 이제 나오길래 보니까 그쪽은 또 친하더라고. 보니까 예전에 그 이범 대표 있잖아요. 이범 대표 아는지 모르겠다. 이범 대표가 있는 그 단체는 또 이렇게 보니까 친이계 쪽하고 좀 친하더라고, 또 보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화나는 거야.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반대를 하면서 나왔던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 바로 친이계인데, 친이계 이 사람들이 왜 애국 활동하는데 왜 나오지? 왜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정치권에 줄을 대고 정치권으로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인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뭐 길거리에 앉아있더라고. 앉아있길래 내가 다가가서 내가 그 양반 옆에 앉았지. 그때는 이 양반을 다 장관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이재호가는 특임 장관이었어요, 이명박 때. 그 장관님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래 예의를 갖췄지. 예의를 갖춰가지고, 장관님 지금 이렇게 나오신 건 좋은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친이계가 했지 않습니까? 친이계가 했으니까 친이계가 그래도 다시 이렇게 나와서 애국 활동하고 우리 애국 시민들하고 함께 하려면은, 아니 반성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보수파가 통합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젊은 놈이, 처음 보는 놈이 자기 옆에 와가지고 갑자기 돌직구 질문을 딱 하니까 자기도 황당했던지, 보니까 이 사람도 약간 경상도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야 지금 친이계가 누구 있나? 나밖에 없어, 친이계. 그래서 이제는 친이계 이런 거 없어. 그러더니 그것도 사과하라고 하고 또 뭐 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통합도 안 돼. 이제는 우리가 통합을 해서 문재인 이렇게 막아내고. 욕이 정말 나오죠 보면 그게. 근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사과하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또 통합이 안 돼.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도 최소한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니 그거 다 따지면 또 못해, 뭐 이러더라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줬지. 근데 장제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우리 보수파 세력으로 봐서는 우리 진짜 그 당시 애국 시민들로 봐서는 친이계에 관련되는 놈들 김무성 그리고 또 유승민, 장제원, 김성태 다 역같은 놈들이에요. 권선동 마찬가지. 이런 놈들을 그때 정리를 못하고 어쨌든 우리가 또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세력이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세력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놈들한테 또 이렇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그렇게 이제 공존하게 된 거지. 공존이 공생. 예, 공생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뭔 일만 있으면은 또 개파 싸움, 밥그릇 싸움 이게 우리 고질병이야, 고질병. 우리 애국 진영도 마찬가지고 보수파 진영도 마찬가지고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한 번은 이거 청소를 탈 청소를 한번 해야 돼. 장동혁 대표가 청소를 해주길 바랬는데 장동혁 대표도 너무 많이 지금 세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네요. 네, 아이고 참원장 김병원님, 네, 참원장 김병원님, 예, 제가 내일 또 지방 출장 가는데 출장비 좀 보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복당, 박근혜 복당 등 보수 대통합을 구상하고 있는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본 보수파 진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박근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쨌든 정통 보수파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해받는 가장 상징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사기 탄핵이었다, 정치적으로 당한 거다, 억울하신 분이다, 그리고 사면 복권이 다 됐다. 그러니까 복당을 해가지고 우리 보수파 진영의 큰 어른으로서 그렇게 대우를 하자. 그렇게 되면은 이 TK가 완전히 지금 현재 이제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뭐가 형성이 되면서 그거를 충청도, 장동혁 당대표가 또 충청도니까 충청도 쪽하고 연대를 한다. TK와 충청도가 연대를 해서 범보수파 진영의 새로운 어떤 그런 걸 구상하자.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이 기존의 국민의힘의 기득권 놈들, 이 하여튼 역같은 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주류로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주류로서 그래서 당이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게 나왔지. 이 상황에서 또 바로 장동혁 당대표가 단식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셨잖아. 바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정통 보수우파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대,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세력들이 유영아 의원이라든가 또 TK 쪽에 여러 의원들, TK 쪽에 조영이나 이런 것들 빼고 권영진, 조영 이런 역같은 놈들 빼고 나머지 친박계들이 있거든요. 그 친박계가 다시 좀 주력이 되는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보자. 그래야만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산업화 정신을 그 정강 정책에 넣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진짜 정통 보수파답게 만들 수 있겠다. 아마 이렇게 가름하는 그런 그림 속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분도 계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셨지. 이러니까 친이계가 개발장을 하는 거지. 친이계가 개발장하는 거지. 친이계 여론들이 당을 또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친박계가 다 장악을 하겠네. 장동혁 당대표는 친박계랑 더 지금 현재 기울어져 있네. 이러니까 이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똑같이 조중동을 위시로 해가지고 조중동을 동원해서 친이계 여론들이 조중동하고 친하거든요. 김무성이가 바로 뭡니까? 김무성이가 바로 조선일보 사돈이잖아, 사돈.
엄청나게 말들이 많고 엄청나게 공격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오히려 장동혁 당대표한테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안 그래도 장동혁 당대표 허건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총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으로 인해가지고 김민수 본인으로 인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잘못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김민수는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고 이렇게 호탕하게 웃는 거지. 호탕하게 웃으니까 이 모습만 보면은 이제 김민수가 모든 것을 떠안고 김민수가 또 희생을 하는구나. 희생을 하니까 이제 당내에 이제는 그 당내 갈등, 개파 갈등 이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이제 5월 1일부터는 이제 선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그리고 김민수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딴 놈들도 이제 그만 샷다마우스해. 니들도 이제는 당의 어떤 그 선당구사 정신으로 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그림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요, 저의 생각이에요. 네, 저의 생각. 현실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신동욱도 문제가 많다. 신동욱 요것도 어쨌든 TV조선 출신이잖아요. TV조선 출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신동욱마저도 조중동 똘마니가 돼가지고 칼을 갖다가 장동혁한테 겨누고 있지 않겠느냐. 겨누고 있다고 제가 취재 결과 그런 소리가 들려. 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조중동 새끼들은 우리 보수파 진영에 공천을 치면 안 돼. 조중동 출신 놈들은. 진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것도 조중동입니다. 이명박하고 같이 조중동하고 합세해가지고 탄핵시킨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렇게 당한 거예요. 윤 대통령은. 화가 나네 진짜. 자, 어쨌든 이거 보시면요, 이 상황에서도 장동혁 당대표가 주말에 박형준, 추경호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찾는다. 저는 내일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있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추경호하고 누구지? 이철호하고 대구 경북 통합으로 선대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내일 박정희 대통령한테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신고식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제가 꼭 갑질하느라고 새끼들은. 아이씨. 선거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방 일정을 제가 때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토요일은 또 장동혁 대표가 그 부산에 또 우리 지금 박형준 지역구까지. 그러니까 딱 보시면요, 지금 현재 장동혁 당대표랑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쪽은요, 경상도 쪽이잖아. 경상도 맞죠, 그죠? 경상도 쪽에서는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당대표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게 뭡니까? 박근혜 세력. 네. 그리고 서울 쪽, 오세훈 쪽 놈들은 아직도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고,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어쨌든 그걸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조중동하고 친이계. 이렇게 딱 구별이 되잖아요, 이렇게. 예. 어쨌든 제가 내일 구미, 그리고 모레 부산, 그리고 추경호, 그리고 이게 대구, 그렇게 제가 갈 겁니다. 갈 거니까요. 예. 많이 좀 현장에 좀 나와주셔가지고 내일 구미부터 현장에 많이 나와주시고, 구미는 내일 아마 박정희 대통령 생각은 오후 2시일 겁니다. 오후 2시에 갈 거고 제가 좀 일찍 갈 겁니다. 예, 일찍 갈 거고. 그리고 모레 부산은 아마 오전 11시인가 그래요. 오전 11시. 네, 장한선님께서 톨님 너무 고생 많아요. 톨님의 생각하는 것과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제 취재와 제가 퍼즐 맞춰보니까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김민수 최고도 선거사무소 개소식 할 때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김민수 많이 또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장동혁 당대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후보들도 이제는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후보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현장 정보는 톨림이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지인님, 최혜훈님 금자공무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또 지방 가기 때문에 제가 비용이 많이 깨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십시일 우리 버뜩버뜩 그러니까 좀 아직도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아직도 수익 창출이
아이고, 나는 후원금 자체도 안 들어오죠.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또 선거 준비를 위해서 또 전국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차비라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부산은 어딘지 내가 말씀드릴까? 부산은 어디냐면요. 부산은 여기입니다. 여기. 부산 오전 11시 어디요? 동아빌딩. 동아빌딩 4층이네요. 그래서 우리 또 부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좀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부산 시민들도 많이 좀 와주시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대구는 어디냐면요. 대구는 오후 3시. 오후 3시고 일요일날 오후 3시고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 빌딩 1층.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 빌딩 1층. 이렇게 많이 좀 나와주세요. 김부겸이 박살 내야죠. 김부겸한테 우리가 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간첩 새끼한테 지면 되겠습니까? 쪽팔리지.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것이다. 간첩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박현숙님께서 결론은 윤호개인이 산산조각 나서 세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 윤호개인이 왜 산산조각 나요? 윤호개인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윤호개인 지금 군대국대에서 우리 청년들도 다 같이 잘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계속 각자. 근데 뭐 산산조각이 나요? 잘하고 있는데. 한미경님께서 또 출장비 후원 감사합니다. 김부겸 과거 깜놀했죠. 지금 똥파력 운동부 새끼들이 다 그래요. 지금 정치권에 있는 놈들이 다 그래요. 전부 다 반국가 세력 새끼들이에요. 과거에 돌 던졌다고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그게 지들 최대의 치적인데 그런 놈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이마에 걸리지. 정말 진짜 다 반국가 세력 새끼들이에요. 친북, 정북, 주소파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런 놈들한테 우리가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진짜. 자, 송원석이가 그래도 요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송원석이도 TK입니다. TK. 어찌되었든 송원석이도 TK예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딱 구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구도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신 곳이 TK. 박근혜 대통령이 또 어머니가 유경수 여사가 바로 또 충청북도. 충청북도 맞지? 옥천. 그리고 충남이 바로 또 그 장도연 대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에 있는 그쪽 세력과 장도연 당대표의 충청도 세력이 나름대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서 당을 진짜 정통 보수파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친이계가 서울을 기반으로 하잖아. 서울을 기반으로 하면서 또 서울 출신인 한동훈을 이용해가지고 또 거기에 또 김무수를 납치해가지고 김무수가 또 저기랑 친해요. 김무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했지만은 김무수가 또 과거에는 또 좌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호랑 친해. 내가 옛날에 봤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김무수를 얘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김무수 위원장님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알 거야. 물론 알 겁니다. 알면서도 어쨌든 김무수 위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저놈들이 당을 갖다가 또 쑥대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송문석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차기 또 원내대표가 또 중요하거든요.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김도우미가 지금 출마합니다. 여러분들 김도우미 막아야 되거든요. 김도우미가 원내대표 나온대요. 이번에 원내대표 뽑히면요 어떻게 되느냐? 지방선거 끝난 후에 만약에 장동혁 당대표가 사퇴를 하죠.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임명할 건가에 대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의 권한이 막강해요. 거기를 갖다가 김도우미가 지금 출마한대. 이 썩을 놈이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 절대적으로.
네. 어쨌든 송원석이는 이렇게 장동혁, 이선우태 모두 다 전쟁 전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잘못이다. 장동혁 바꾸자고 하면은 장동혁을 지지한 사람들 전부 다 투표장에 안 가지. 장동혁 지지한 사람들 전부 다 투표장에 안 가지. 어떻게 돼 그러면은? 선거 지자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저놈들은요 무조건 선거 지더라도 지들은 좋다 이거지. 이런 놈들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떡하든 우리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야 된다. 더불어공산당이 지금 또 특검을 해가지고 특검에 이재명이가 재판받고 있는 거, 이재명이가 지금 뭐 모든 재판 그거 전부 다 조작 기소한 거다. 조작 기소했기 때문에 조작 기소 특검을 만들고 그 특검한테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한다고. 이런 역같은 와, 내 돌겠어.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나라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래도 이재명을 지지할 겁니까? 지 범죄자를 갖다가 범죄 사실을 갖다가 상권 분립은 물론이고 모든 걸 다 지금 개판치고 있는데 마두로보다 더 하고 있어 이것들이. 그런데도 지금 우리 국민들 그게는 그 참 같아 그 병신 같은 새끼들 때문에 그래 지금 같아 그 20개들의 세뇌에 거기에 놀아갈 겁니까? 참 저는 뭐 참 그거 생각하면은 뭐 손승님, 네, 손승님께서 또 화딱지가 나죠 보면 이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KYN님께서 또 KYN님 또 통큰 예 우리 또 출장비 후원 KYN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KYN님. 네 원내대표 송원석이 그러던 요즘에는 잘하고 있어요. 요즘에 잘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거하고 개헌을 지금 막아내고 있잖아. 어쨌든 개헌 넘는 이것만으로도 큰 겁니다. 그리고 그 개헌하면서 6.25 정신을 얘기하잖아. BJ 토리 얘기했던. 자 그러면서 그동안 또 이것들이 안 되니까 송원석과 장동혁의 이간질, 송원석과 장동혁의 이간질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 중앙선대위 구성 관련 질문에 장동혁 대표는 곧 구성한다. 그리고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원내 지도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 그런 갈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중앙선대위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다양한 방법을 폭넓게 고민 중이다. 예. 이런 상황인데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장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이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는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선거에서 져도 지들 완장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배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선거에서 져야지만이 장동혁 지도부를 몰아내고 당권을 갖다가 지들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세훈 같은 놈들, 친한계 같은 놈들, 대안과 미래 같은 놈들, 조호영 같은 놈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분탕을 치는 거죠. 왜? 분탕 치면 칠수록 지들한테 유리하니까. 이러니까 자꾸 장동혁을 갖다가 더 만든다. 장동혁을 또 이상한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조중동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장동혁의 어떤 보수파 재건에 대한 전략과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못하게 하려고. 그 속에는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이 박 대통령의 어떤 그게 국민의힘 쪽에 다시 또 지분이 형성될 것 같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또 친이계 놈들이 지금 장동혁을 탄핵시키려고, 사기 탄핵시키려고 지금 하는 그런 작전이다. 조중동도 함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이것들도 제가 볼 때 이용하는 것 같아. 여론조사 중에서 MBS라든가 또 오늘 뭐 천지일보에서 뭐 나왔죠? 이거 가지고 이것들이 또 장난을 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 정치가 개판이에요. 정치 공작이 완전 난무해요. 예. 이 조영 보세요. 이 새끼가 사람입니까 이거? 이게 사람 새끼예요 이게? 김부겸 대구발전위에 진심전력 다해라. 나 진짜 홍준표 시즌2야 뭐야 이거 대체. 이게 지금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육선식이라는 놈이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추경호로 전부 다 세팅이 돼 있고 지금 추경호가 여론조사상 이기고 있다. 이런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찬물을 기울여 또 김부겸 이길 후보는 나쁜이다 또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야 어떻게 사람이 망가지도 이렇게 망가집니까? 야. 아휴 속이 천불 나죠 보면 뭐.
저도 오늘 뭐 이렇게 뭐 돌아봤습니다만은 참 갑갑하죠 오늘. 예, 오늘은 뭐 강아지들 밥은 안 주고요. 그대로 막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놈들이 보면은 이제 뭐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시키는데 일조를 했죠. 저도 물론 이철호 같은 놈은 진짜 마음에 안 들지. 이철호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뭐 보면 이제 뭐 십몇 년 지났다고 그게 어디 뭐 기억이 지어집니까? 그게 막말로 그래. 그리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불법 탄핵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명박이가 결국은 뭐 감옥소 갔잖아요. 결국 그게. 오호 참. 그게 뭐 과거에 일그지만은 저는 그게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배제는 돼서는 안 되죠. 보면은 가장 역대 정권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게, 물론 뭐 좌빨입 빨갱이 정권까지 해가지고 막 피해 받던 게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었죠. 보면은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노인 인구만 자꾸 어디 보면 막 돌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신축 상가 뭐가 돼 1, 2층 맨날 건평 60평 그거 뭐 이지라들 하고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비난 뭐 경상북도 안동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죠. 뭔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일을 하던도 그렇죠. 말로만 그저 어디 경북 대구 막 통합질 해가지고, 저는 통합 짓거리가 오히려 보면은 불필요한 게죠. 그게 막말로 그래. 참 명칠도 뭔 특별시라고 이지랄합니다 보면. 아이고 지랄도 참 미친 새끼들 처먹고 그 어리 갖다 할 짓 없으니까 맨날 그런 짓거리밖에 못하죠 보면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보면 막 이의근이 이제 죽었습니다만 도지사 한 사람이었죠. 생나지 어리 보면 어리 갖다 도청만 뺏기려고 대구에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가지고 어리 갖다 그런 짓거리 했죠 보면 그게.
시켜놓습니다. 참 1년 만에 다시 한번 와보죠. 이쪽 너머로 가보면 지금 뭐 저도 물론 헷갈리죠. 아직도 이렇게 뭐 서서 이렇게 출발한 사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번씩 이제 정권도 못 지키고 두 번 탄핵 당하고 어디 보면 그런 짓거리 하는 거 보면은 가장 썩나는 게 그거죠. 결국은 그런 막말로 정신 상태 마인드를 가진 새끼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됐죠. 어차피 맹더 바닥 새끼들이서 어차피 뭐 그 새끼들이서 어차피 그렇다 치고요. 그 요즘에도 막 정치 얘기만 하면 오히려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것이고 막. 겉으로 보면 막 밤으로는 저렇게 막 도시에 막 갖다 이 야경이 화려한 것 같지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비단 안동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밥그릇이 있어야 되죠. 결국은 아이고 맨날 시가다 막 허구한 날 그러면 뭐 축제 타령이나 하고 그럼 축제한다고 뭐 지역이 나아지나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주어질 때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이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 안동역도요, 이 명품 관광거리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중요한 거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8시 지금 13월이 됐는데도 불이 맨가득 꺼져 있죠. 저게. 그래서 뭐 유래 간판이나 이런 사진 같은 것도 걸어 놔놓고요. 저도 과거에는 뭐 어디 갈 때 뭐 저기서 참 뭐 타고 갔던 그 기억들이 나죠. 아, 중도에 참 그것 때문에 좀
이 방송이 좀 끊겼죠. 그래서 이제 뭐 관광가 뭐 지역에 막 갖다 이런 걸 이제 잘 살리고 이런 것을 이제 홍보를 하고 알리고 또 지역에 뭐 일거리 같은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자 지역에 돌아보면 전부 다 이제 먹을 거리밖에 없죠. 그럼 토요일날 그럼 사람이 이제 쑥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날 오후 되면 이제 쑥 빠지는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이게? 저도 요즘에 뭐 그런 뭐 말 못한 고민들이 이렇게 많지요. 보면은 이 사거리 때문에 여기가 많이 신경 쓰이죠. 보면 뭐 차가 언제 또 뭐 벌써 또 튀어나올지도 모르고요. 진짜 저런 엑스를 보면 정말 막 뭐 신경질 나죠. 뭐 하도 크락션을 어쨌든 눌러대는 되게 짜증이고 막 순간적으로 막 쭉 몰려오죠. 보면 이제 안 그래도 가뜩이나 막 사람 어디 달리다 막 신경 쓰는데도 오늘 한 가지만 보려면 되겠죠. 예, 그러면 저 방송은 끄지는 않겠습니다. 잠깐 이래 뭐 켜놨다가 요즘에는 뭐 승용차도 다들 또 바뀌었네 보니까. 차체도 적어도 뭐 한 번 이상은 돈 높아지는 것 같고요.
아이고. 아무래도 내일은 이제 한나절 좀 일을 좀 해놓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1월달부터 지금까지 많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잘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월달에도 여러분들께서 또 제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또 4월 한 달 동안 제가 잘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8월달까지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이 후원금 얘기를 좀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많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꾸 돈 얘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죠? 돈 얘기하면 듣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두 번씩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후원 얘기를 좀 할 테니까요. 방송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 싫더라도 아, 지금 상황이 저렇구나 라고 좀 많이 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굿데이님께서 또 출장 기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개인 사업자 내셔가지고 세무사 통해가지고 세금 신분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예전에 작년인가? 작년이었나? 그때 세무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재명의 새끼가 우리 우파 유튜브들 후원 받는 거, 계좌로 들어오는 거 한 번씩 다 보고 있구나, 세무서에서.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거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신고를 다 했거든요. 신고를 하고 매출로 잡아가지고 소득세 다 내고 부가세 내고 지방세 내고 다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세무서에서 조사를 했지만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혹시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전부 다 계좌 후원 받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계좌 후원도 받고 슈퍼챗 받고 광고 수익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통장으로 다 들어가잖아.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세무서에서 이재명이 진행에 의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 보시고 가급적이면 저처럼 정상적인 사업자도 내시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작다, 수익이 작으면 간이 사업자 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게 좋다. 저 같으면 갖다 뭐 그런 것도 없죠 뭐. 이지희님 감사하고요. 육빛비님, 굿데이님, 급열님, 미름윤님, 에디커님, 죄명이 포획단님, 육빛비님, 이지희님, 공멘투님 감사합니다. 일반 직장인인데 저는 이번 년에 세금 뺏긴 겁난 일반 직장인이면은 그냥 나가잖아. 그냥 나가는데 이번에 또
찍잖아 그거는 씨발. 이거 아마 건강보험료도 많이 오르겠죠. 예,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세수가 부족하다니까요. 세수 부족해가지고 이제 막 수탈한다니까요. 부동산 그거 올려가지고 공시지가 올리고 소득세 보유세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내일은 온다니 예, KYN님 언니 오빠가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했어요. 알려주세요. 내일 얘기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야, 꿈뱅초님이 연봉 6,800. 이야, 연봉 6,800. 이야, 대단하시네요. 6,800이라도 연봉 6,800이면 세금 많이 내겠다, 진짜. 오, 세금 많이 내겠다. 돈 빠지는 게 그만한데 뭐지. 직장인이 연봉 6,800이면 상당히 드물 텐데. 어우, 예, 대단하십니다. 네, 한미동맹 영원해야죠. 맞아요. 대한민국 한미동맹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결국은 이겼다니까요. 문재인도 대한민국을 90%나 망가뜨렸어요. 예, 임종석이를 비서실장 시켜가면서 이 과거의 주사파 새끼들, 이 똥파 전대협 출신 놈들, 이런 놈들 대한민국을 다 장악해가지고 쇼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재명이가 지금 똥볼 차는 게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더 못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그거 하죠. 뭡니까? 전작권 회수. 전작권 회수를 하고 전작권 회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게 돼.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또 평화협정을 맺게 돼.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이제 유엔사 철수, 한미동맹 파괴,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또 여론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월 100만 원이 공제 얘기라고. 맞아요. 요즘 연봉 6,800 되면은 월 100만 원 공제될 거야. 맞아. 경기도 진짜 양양자가 되면 안 되는데. 진짜. 양양자가 되면 안 되는데. 세수도 부족한데 돈을 왜 그러냐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권력 문제예요. 문재인도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때 돈을 많이 아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국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어요. 가장 높았다가 문재인 되면서 국민 행복 지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파 새끼들은 박근혜 정부 때 해일조선을 갖다가 막 띄워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해가지고 진짜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못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이 여론들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선동, 프로파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수파는 이걸 너무 못해. 어찌됐으면 이번에 반미 실종 이거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포장을 많이 하고 이재명을 압박하고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인데 배현진 그년이 어떻습니까? 배현진 그년하고 친한계 놈들이 반미 실정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이래서 보수파가 우리가 탄핵을 두고 있다는 거야. 진짜 씨. 김순일님께서는 춘장비, 예, 춘장비 후원 토큰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춘장 잘 다녀오겠습니다. 내일부터 춘장이. 아이고 참 누구는 돈 나오고 누구는 시발 갖다 막 보수파가 진짜 너무 매일매일 동남풍이 이제 대구 경북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전체 불게 만들어서 이 동남풍을 가지고 북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그 작전이잖아요. 그러려면 내일 대구 경북 통합 박정희 대통령한테 신고식하는 거.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보수 우파 대결집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장동혁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지금 선거 승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한다. 그때 장동혁
예, 그러면은 저도 이제 가다 이제 방송을 이제 여기서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예, 내일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갑니다.